유튜브로 복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고 많은 관심과 칭찬의 말들을 듣게 되는 요즘. 우리 부부는 사실 얼떨떨하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복덩이를 들여왔을 때 주변에서 좋은 말들을 거의 듣지 못했다. 지인들은 그저 산강아지가 신기하다는 반응들이었고 특히 내 친구들은 네가 개를? 하며 개보다 나를 더 신기하게 여겼다. 가족과 친척들에겐 걱정과 우려의 말을 많이 들었다. 특히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애를 낳아야지 개를 키우면 어떡하냐, 신혼부부라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데 개 키우면 돈도 못 모은다며 많은 걱정을 하셨다. 친척들은 복덩이가 엄청나게 크래라며 아파트에서 절대 못 키운다고 겁을 줬다. 많이 크지 않게 밥을 조금만 주라고도 했다. 다행히도 남편은 반려견을 키우는 상사에게 칭찬을 들었다는데 남편이 복덩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복덩이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을 거라며 정말 좋은 일을 한 거라고 꼭 복받을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줬다고 한다. 나는 시추 노견을 키우는 친척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강아지 키우면 정서에 좋아. 당시엔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그 말이 계속 공감되고 생각이 났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집에 와서 복덩이와 함께 있다 보면 금방 괜찮아지는 걸 느꼈다. 마법 같은 일이었다. 나보다 한참이나 작은 존재에게 받는 위안이 굉장히 컸다. 첫 번째로 데려간 병원에서 복덩이는 진도 믹스라고 하며 10kg 내외의 중형견으로 클 거라고 했다. 시바견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개를 잘 몰라서 시바견이 어느 정도 큰 개인지 감이 안 왔다. 그 이후부터는 거리에서 산책하는 개 중 시바가 있는지 유심히 찾아보고 다녔다. 막상 찾으려고 하니 왜 이렇게 안 보이던지. 그래서 결국엔 남편이 어떤 개를 가리키며 저 정도 크기가 시바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동물공포증이 있던 내 눈에는 그 개가 왜 이렇게 커 보였는지 나는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이미 키우게 된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남편의 적극적인 케어를 믿는 수밖에는. 두 번째 데려간 병원에서는 7에서 10kg 내외로 클 것 같다고 했으나 예상 수준이라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다. 지나고 나니 그 병원이 정확하게 본 것 같다.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난 1살 반인 지금 복덩이가 딱 7kg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3살까지는 살짝 더 큰다고 하니 많이 커도 9kg 정도까지 크지 않을까 싶다. 이때만 해도 너무 아가 같은 얼굴과 체구였던지라 성견 크기는 어느 정도일지 또 성견의 모습은 어떨지 두근두근 기대가 되기도 했다. 초반엔 내가 감당할 정도로만 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럭무럭 자라라며 밥도 많이 주고 온갖 고기와 과일과 간식을 먹이는 언행 불일치 그 자체인 내 모습이 웃겼다. 크면 듬직하고 좋지 뭐 하면서 복덩이 그 자체의 모습을 사랑해주게 됐고 자고 일어나면 자꾸 커져 있는 모습에 기특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7kg에 옷은 X라지나 2X라지 사이즈를 입는 소형견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중형견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유니크한 복덩이인데 그마저도 너무 특별하고 사랑스럽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복덩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했다.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는 것과 다를 게 없어 항상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문 밖을 나서야 했다. 복덩이는 처음에 우리가 출근할 때 자기도 데려가라며 한참을 칭얼댔는데 언제부턴가 현관문 앞에서 지그시 우릴 지켜보며 체념한 듯이 보내주는 모습을 보였다. 복덩이도 알게 된 것이다. 자기가 붙잡아도 우린 결국 가버릴 거란 사실을. 돈 벌러 가야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없어서 답답하고 미안한 시간들이었다. 원래도 그랬지만 출근하는 게 더욱 미치도록 싫어졌다. 회사에서도 틈나는 대로 홈캠을 켜서 복덩이가 잘 있는지 지켜보고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1시간 동안 계속 홈캠을 봤다. 친구들과 약속도 거의 잡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약속을 잡거나 어딜 가야 할 때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에 다녀오곤 했다. 그러나 남편은 직업군인이었던지라 근무 일정이 계속 유동적이어서 난 결국 약속을 잡지 않고 살게 됐다. 파워 2 성향이라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는 게 낙이었던 내가 한순간에 집순이가 돼버렸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처한 일이다. 복덩이를 너무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았다.
복덩이가 혼자 우리를 외롭게 기다리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에 총 11시간이나 됐다. 물론 우리가 없을 때 잠을 많이 자긴 했지만 중간중간 깨서 혼자 돌아다니며 지루해하는 모습을 캠으로 지켜볼 때면 너무 속상했다. 그래서 퇴근하면 집까지 뛰어가기 바빴고 집에 가면 산책을 시켜주느라 정말 살이 쭉쭉 빠졌다. 만약 당신이 반려견을 입양하고 싶지만 여유가 없을 경우 반려견 입양을 고심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으면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외롭기 때문이다. 외롭고 심심하면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서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문제 행동을 이유로 파양하는 경우도 어처구니 없지만 꽤나 많이 존재한다.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유치원에 보내거나 펫시터를 부를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게 결국 그들은 개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는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꼭 옆에 오랜 시간 함께 있어줘야 한다. 지금 나는 일을 쉬고 있어서 집에서 24시간 복덩이를 밀착해하고 있는데 복덩이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나 또한 그런 복덩이 곁에 있어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복덩이가 행복하면 나는 더 행복하다.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복덩이. 퍼피 복덩이 육아일기 2편도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복덩이는 못 말려 구독하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